8주차 색채와 문화, 그 첫 번째 주제로서 색채와 자연환경에 대해서 이번 2교시에는 학습을 하도록 하죠. 2교시 학습 목표, 지역색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 국가별 대표적 상징색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이제 이 2교시의 학습 목표가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 시간엔 지역색과 그리고 각 국가의 대표적 상징색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채와 자연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로컬 컬러입니다. 로컬 컬러. 지역 컬러라고 하는데요. 지역색이죠. 이 지구는 어떻게 생겼나요? 둥그렇게 생겼죠. 둥그렇게 생겨서 각 그 위도마다 태양이 들어오는 각도가 틀려지죠. 그리고 대기를, 그 태양이 거쳐오는 대기의 면적, 길이, 그리고 각도 자체가 틀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컬러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보는 컬러와 러시아 혹은 북유럽 쪽에서 보는 컬러, 그리고 남극, 북극에서 보는 그런 컬러는 객관적으로 다른 컬러가 됩니다. 이렇게 특정 지역의 하늘, 자연광, 습도, 자연물 등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더 다른 색에 비해서 잘 어울리고 선호가 되는 그런 컬러들이 있습니다. 이런 컬러들을 지역색, 로컬 컬러라고 하고요. 이러한 지역색을 통해서 국가나 지방, 지역 혹은 도시의 특성과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지역색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기조색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기조색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배색에 있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색조, 이 색이 바로 이 전체의 기조가 되는 컬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체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그런 컬러, 이런 컬러가 기조색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환경에서 색채를 분석할 때 기조색이라 하는 것은 그 지역, 그 환경, 그 지역을 대표하는 몇 개의 컬러, 대표적인 몇 개의 컬러, 그것을 기조색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어떤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대표할 수 있는 몇 개의 색깔을 추출한 것, 그 추출된 컬러를 또한 기조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조색이라 하면 배색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색조이고, 환경 색채를 분석할 때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몇 개의 색상을 추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기조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랑크로라는 프랑스의 학자가 각 지역에는 자연과 기후에 의해서 각 민족의 색채적 특성이 담긴 그러한 지역색이 있는데, 이러한 지역색을 통해서 색채 지리학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프랑스의 랑크로라는 사람이 색채 지리학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 숙지해 두셔야겠고요. 그래서 색채 지리학, 동시에 연상해야 될 것, 프랑스의 랑크로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있다라는 것 숙지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런 지역색을 활용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네, 바로 오륜기가 될 수 있겠죠. 올림픽 때마다 볼 수 있는 오륜기. 이 5가지 링의 컬러가 각각의 대륙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이 파란색, 어느 대륙인가요? 네, 유럽이죠. 그리고 그 밑에 노란색은 아시아, 그리고 까만색은 아프리카, 그 밑에 녹색은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마지막 붉은색은 아메리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각각의 대륙을 상징하는 컬러를 다 한데 연결시킴으로 인해서 세계의 결속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 체계를 만들어냈죠. 오륜기를 통해서. 자, 그러면 이제부터 각 국가를 대표할 만한 컬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먼저 프랑스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프랑스 어떤가요? 네, 왠지 낙관적이고 예술적이면서 활기찬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 프랑스의 대표적인 컬러는
낙관적인 장미 색상, 로즈 대 파리. 파리의 장미라는 의미가 되겠죠? 로즈 대 파리, 파리의 장미. 파리의 장미는 어떤 컬러일까요? 예, 옆에 보시는 것과 유사한 컬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핑크빛이 도는 그런 붉은색이죠. 약간 로맨틱합니다. 그냥 붉은색보다는 핑크의 느낌이 남으로써 뭔가 로맨틱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컬러. 로즈 대 파리, 프랑스를 대표하는 장미 색상이 되겠고요. 이탈리아를 한번 볼까요? 이탈리아를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탈리아는 개성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렇죠? 이런 다양한 개성이 존중되는. 그래서 색채도 역시 다양한 색채가 공존하는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다양한 컬러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탈리아를 대표할 만한 컬러가 뭐냐라고 한다면 소렌트 골드라고 하는 컬러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그런 컬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소렌토 골드, 이 소렌토라는 지역에 가면은 이런 건물들이 있는데요. 건물들의 지붕을 보면은 황금빛이 돕니다. 노란 컬러인데 그냥 노란 컬러가 아니라 약간 골드기가 돌면서 약간 갈색 기운이 도는 그런 컬러로 되어 있죠. 이런 컬러가 바로 이제 소렌토 골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소렌토 골드, 왜 그냥 골드가 아니라 소렌토 골드냐? 이게 그 소렌토 마을의 레몬나무에서 유래가 된 컬러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약간 그냥 골드는 왠지 좀 막 나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쌩한 느낌이 들죠. 근데 이 소렌토 골드는 좀 약간 채도가 눌러서 가라앉은 듯한 좀 고급스러운 골드의 느낌이 납니다. 흔히 말하는 샴페인 골드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약간 무채색의 기미가 돌아서 갈색 느낌이 나는 그러한 골드. 바로 이러한 채도가 한번 눌러져서 더욱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그런 컬러가 소렌토 골드이고, 이런 소렌토 골드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상징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은 스페인으로 넘어갑시다. 제가 존경하는 건축가 가우디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위대한 예술가 피카소, 그리고 투와 플라멩고의 나라이기도 하죠. 스페인, 투, 플라멩고. 어떤 이미지가 드나요? 화려하고 강렬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스페인을 대표하는 컬러는 플라멩고 레드. 아주 정열적인 춤인 이 플라멩고의 생명력이 느껴지는 아주 강렬한 컬러죠. 강렬한 붉은색인 이 플라멩고 레드가 스페인을 대표하는 컬러라고 합니다. 영국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영국 전통, 뭐 영국 신사라는 말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격식 차리고 좀 보수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사실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원래 이게 뭐 섬이라고 하기엔 좀 거대하긴 하지만 어쨌든 섬나라 아닙니까? 거대한 섬나라고. 그리고 바이킹들이 살던 곳 아닙니까? 그렇죠? 바이킹. 뭐 말이 좋아 바이킹이지? 해적들 아닙니까? 그 해적들이 우글거리던 나라가 뭐 어느새 어떤 뭐 신사, 격식을 차리고 보수적인 이런 아이덴티티를 가진 나라로 변모를 했어요. 이 영국 같은 나라를 보면서 그 나라의 어떤 아이덴티티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런 아이덴티티를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이제 새삼 느끼기도 하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영국 근래에 들어서는 정통을 중요시하고 격식을 차리면서 좀 보수적인 그런 느낌을 지닌 국가로 이렇게 아이덴티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이라는 나라는 그 어떤 차분하고 가라앉고 보수적이고 격식을 차리는 그런 이미지와 비슷하게 어떤 저초도의 색상들이 그 영국의 이미지와 잘 맞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런던 포그. 런던의 그 안개. 영국의 그 산업혁명 시절의 그 막 공해로 인한 그런 어떤 희뿌연함과 더불어서 그런 어떤 안개, 희뿌연한 대기, 이런 것 때문에 채도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그 저채도의 컬러가 영국과 참 묘한 매칭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저채도의 색상을 통해서 차분함, 고풍스러움을 또 영국의 이미지와 맞물려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컬러는 브리티시 그린이라고 합니다.
브리티시 그린. 잉글리시 그린이 아니라 브리티시 그린이죠. 그 영국의 수상 처칠이 얘기했다고 하죠. 당연히 브리티시맨이 아니라 잉글리시맨이다 하고, 잉글리시라는 것이 약간 서민적인 그런 느낌이라고 하면은 브리티시라고 하는 것은 약간 좀 귀족적인 그런 느낌이 나는 단어이죠. 브리티시 그린. 약간 고급스러운 그런 영국풍의 그린이란 뜻이죠. 브리티시 그린.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영국의 도로를 가고 있습니다. 영국의 도로를 가는데 안개가 자욱하게 꼈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도로를 차를 몰고 가다 보니까 그 안개 낀 그 뒤편으로 그 푸른 산이 보여요. 핏변하게 보이겠죠? 그렇게 그런 안개 낀 영국의 숲을 바라보는 듯한 그런 느낌. 어떤 채도가 떨어지는 진한 녹색의 그런 느낌이 바로 이제 브리티시 그린이 되겠고요. 이 브리티시 그린이 영국을 대표하는 그런 영국의 상징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독일로 넘어가 봅시다. 독일. 중세 정치를 물씬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미지 컷을 한번 봅시다. 아이고, 이게 도심을 위에서 찍은 사진 같은데, 이 지붕들이 보면은 거의 다 붉은색입니다. 젓갈색이죠. 그래서 이 녹색과 젓갈색의 대비를 이루는, 여기 녹색이 있네요. 녹색과 젓갈색의 대비를 이루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독일의 지역색은 이런 젓갈색, 녹색의 그런 어떤 묘한 조화, 이런 것이 이제 독일을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런 컬러인데요. 독일의 가장 대표적인, 독일을 상징하는 컬러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은 뮤니치 레이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독일을 대표하는 그런 컬러라고 합니다. 이게 뮤니크죠. 뮌헨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뮌헨이라는 영화도 그 원제를 읽어보시면 뮤니크입니다. 뮌헨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뮌헨의 레이크, 호수, 뮤니치 레이크라는 것이 이제 뮌헨의 호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왠지 호수하면은 파란색 물결이 일듯한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뮤니치 레이크라고 하는 이 컬러는 카민 컬러입니다. 카민. 어떤 색인지 아시나요? 마치 피가 굳기 전에 그런 어떤 젓갈색 컬러가 카민이거든요. 아마도 이 뮤니치 레이크라고 하는 것은 밝은 날, 대낮에 그 호수가에 비춰지는 그런 컬러의 호수가 아니라, 녹색과 파란색이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의 호수가 아니라 저녁 노을이 비치는, 그래서 그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맥주 한 잔 착 들이킬 때 그 느낌의 호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붉은 그 노을빛에 물드는 그 호수, 그리고 그런 어떤 젓갈색의 맥주, 이런 느낌이 한데 어우러진 그런 젓갈색의 느낌, 그리고 젓갈색 지붕과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이런 느낌이 바로 독일을 대표하는 컬러 뮤니치 레이크 컬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러시아로 넘어가 봅시다. 러시아. 가장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죠. 그리고 살림이 울창하다고 합니다. 왠지 북반구 쪽에 있기 때문에 좀 황량하고 살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땅덩이가 워낙 넓다 보니까 침엽스림, 울창한 침엽스림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는 다갈색과 녹색이 러시아를 상징하는 러시아의 지역색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넓은 땅, 그리고 황량한 땅과 또 울창한 침엽스림, 황량한 다갈색, 그리고 울창한 침엽스림의 녹색, 이렇게 다갈색과 녹색이 어우러진 것이 러시아의 상징적인 컬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중동으로 넘어가 봅시다. 건조한 기후에 이슬람, 대부분의 중동 국가들이 이슬람교죠. 예, 그렇습니다. 자, 옆에 있는 국기를 한번 볼까요? 옆에 있는 국기, 이게 어느 나라 국기인가요? 네, 축구할 때 많이 봤죠?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기입니다. 중동은 이 건조한 기후 이런 것 때문에 갈색, 그쵸? 약간 좀 자연환경이 그 황량한 그런 느낌.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러한 자연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녹색은 예언자의 망토라고 해서 희망을 상징하는 고귀한 컬러로 중동 지역에 많이 활용이 되어지고 있다고 해요. 자, 이집트로 넘어갑시다. 세계 최고의 문명 문화유산을 자랑하는 곳이죠.
신비로운 색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가장 대표하는 색은 파라오의 색이라고 하는데요. 파라오색, 절대신 파라오를 상징하는 색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자, 이 투탕카몬의 가면 봅시다. 황금색과 그리고 보랏기가 도는 이 파란색으로 줄무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랏기가 살짝 도는 파란색, 이것이 바로 이제 파라오의 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신비롭고 어떤 다양한 그런 컬러를 쓰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컬러가 무엇이냐면 파라오색이 이집트를 대표하는 컬러라고 볼 수가 있고, 이 파라오색은 보랏기가 도는 파란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더 더워지는데요. 이집트에서 더 더워지는 아프리카로 한번 가봅시다. 아프리카. 그래요? 왠지 그 적도 부근에 있어서 더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라서 왠지 그 시원한 색을 선호할 것 같죠. 그리고 뭔가 좀 더 그 뭐 의복이나 이런 것을 좀 시원한 이런 것을 찾을 것 같은데, 물론 파란색 계열, 단파장의 시원한 계열도 선호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생명력이 느껴지는 그 대담한 컬러, 그렇죠? 이런 붉은색, 빨간색이 그 아프리카를 가장 잘 나타내고, 그리고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컬러라고 하고요. 그 아프리카의 풍토색으로는 갈색을 들 수 있겠죠. 자, 이번엔 아시아로 넘어와서 한번 인도 가봅시다. 인도. 다색의 인종들이 거주하고 있고, 또 계급에 따라서 착용하는 의복의 색상이 틀리죠. 이런 의복의 색상뿐만 아니라 피부의 색상으로도 인도에서는 그 계급을 판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피부색이 검으면 검을수록 하층 계급이고, 피부색이 하야면 하얄수록 더 높은 상위의 계급이라고 하죠. 인도, 자극적이고 매혹적인 그런 색채들을 활용합니다. 홍대 앞 거리나 시내 번화가의 길거리를 걷다 보면은 어떤 손목에 묶는 술을 놓아서 만들어 온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죠. 색깔들 굉장히 화려하고 곱습니다. 이런 매혹적이고 때로는 자극적인 이런 여러 가지 컬러들을 잘 활용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죠. 그래도 그런 다양한 색채 중에 인도를 대표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컬러가 뭐냐 한다면 아크바색이 바로 인도를 대표하는 컬러라고 합니다. 이 파키스탄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그 인도 차이나 반도에 영향을 행사할 때 가장 그 강력한 왕권을 지녔던 그 사람이 이제 아크바 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아크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색이 아크바 색이고, 그럼 이 아크바 색이 어떤 색이냐? 옆에 그림을 보시면 아크바 왕의 초상이 있는데, 이런 아크바 왕이 즐겨 입던 그런 옷의 색상이 있다고 합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자줏빛 또는 칼라죠. 예. 보랏빛인데 붉은색에 더 가까운 자줏빛이 도는 이런 컬러가 바로 아크바 왕이 즐겨 착용했던 그런 오복의 컬러이고, 그것이 바로 아크바색이라고 합니다. 자, 그 윗동네 중국으로 넘어갑시다. 중국. 동양적인 사상, 유교의 색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 중국적인 컬러 어딘가요? 중국집에도 볼 수 있는 컬러들이죠. 붉은색 그리고 황금색. 그렇습니다. 빨강과 노랑, 황금색이 바로 중국을 대표하는 두 가지 컬러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중국의 단청이나 귀족의 의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아주 그런 새빨간색, 바로 이제 차이니스 로즈, 중국의 장미라고 해서 이런 아주 정말 원색에 가까운 채도도 굉장히 높고 붉은 그런 컬러가 바로 중국을 대표하는 그런 컬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메리카, 미국으로 한번 가봅시다. 미국을 대표하는 컬러 무엇일까요? 미국은 땅덩이가 굉장히 넓고 여러 개의 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각 주마다 각 주를 상징하는 그런 컬러, 그리고 각 주의 지역색이 다 다르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컬러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헐리우드 레드라고 하는 컬러가 미국을 대표하는 컬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할리우드 레드라는 것은 그런 헐리우드의 화려함에서 유래가 됐다고 하는데요. 옆에 그림을 한번 봅시다. 앞서 살펴보았던 프랑스의 로즈 데 파리, 그 컬러랑 유사한데 그거보다 약간 더 붉죠. 루즈 같은, 그 입술에 바르는 그런 루즈 컬러 같은, 약간 섹시하면서 약간은 그 파리데 루즈보다 강렬함,
붉은색에 더 가까운 그런 핑크빛 또는 레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그 화려함을 나타내는 그런 특히 헐리우드 그런 연예계의 화려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컬러로서 미국을 대표하는 컬러 헐리우드 레드가 있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무엇을 배웠나요? 지역색에 대해서 배웠죠. 지역색, 기조색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또 랑크로가 말한 색채지리학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가, 지역의 상징적 대표색에 대해서 알아봤죠.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독일, 러시아, 중동, 이집트, 아프리카, 인도, 중국, 미국 이렇게 12개 국가의 그 대표적인 국가의 상징적 대표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색채와 인문 환경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